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나는 솔로 29기가 아주 핫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재미있게 굴러가고 있는데요. 28기나 27기는 되게 재미있게 봤었는데 요번 29기는 그 정도의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올리다가 최근에 다 삭제를 하고 댓글에 좀 남겼어요. 앞으로는 나는 솔로 리뷰는 좀 안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불과 한 달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조심스럽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안 좋게 보인다고 해도 그걸 공개적으로 평가를 해놓는 영상을 올리고 나면 저도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는 솔로 리뷰를 굉장히 그 순한 맛 버전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면 그래도 그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해가 가는지, 그리고 그런 나는 솔로 이런 게 일종의 하나의 사회 실험이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는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옥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안 찍으면서 입이 좀 근질근질했는데 옥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좀 좋은 얘기, 편들어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옥순이 되게 어장관리를 한다고 요즘에 좀 댓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욕을 많이 먹던데, 옥순이 지금 29기에서 인기녀인데요. 직업은 서울대병원 본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해서 굉장히 근무 경력도 길고, 그러니까 본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간호사라는 직군도 워낙 이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사명감, 일에 대한 욕심, 더 발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요. 제가 초기 영상에서 되게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도 높이 평가하는데, 간호사 전체 국시에서 전국 1등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시 강조해도 못하지 않은데, 사실 그런 국시를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그 등수를 내보면 그 등수대로 가거든요. 그런 시험도.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잘 볼 필요는 없는 시험인데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넘기면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적당히 그 기준치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옥수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공부를 한 거죠. 남들이 다 아는 문제를 맞추고 남들이 모르는 문제도 맞췄는데 그 중에서도 더 맞췄으니까, 정말 압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간호사 전체 시험에서 N수가 꽤 많을 텐데 전국 1등을 한 거고, 그 정도를 보면 어떤 시험을 준비해도 이 사람이 마음먹고 준비하면 어떤 시험을 준비해도 꽤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하다는 거죠. 근데 29기에서 옥순이 옥순이었습니다. 외모도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죠. 누가 봐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본인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 현장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내렸는데 아버지한테도 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 존댓말도 쓰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는 모습도 보기가 좋았고 그냥 적당히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고, 다 좋은데 29기 옥순이 역시 옥순이긴 했던 게,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비주얼로 1등이었는데 남자 3명의 관심을 받습니다. 광수, 상철, 영수. 광수는 직업이 한의사고요. 강원도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페이닥터고 월급을 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서초고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냥 전문직 한의사인 느낌이고요. 영수는 외국인 전형으로 고대 경영학과를 들어간 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학벌이 고대 경영이고 말을 하는 거를 보면 이 사람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3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하는데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 그리고 영어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상철은 태권도를 하는 사람인데 옥순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결국 이 3명이 다 옥순을 좋아해요. 근데 데이트 장면을 보면 압도적으로 옥순은 영수랑 있을 때 분위기가 좋습니다. 영수가 할 때는 눈도 마주치고 눈도 반짝반짝거리고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표정이고 리액션도 살아있고 간간이 아주 가벼운 정도의,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도 생기고 그러는데, 광수랑 대화할 때는 되게 애매한 얘기들만 하고 반응도 대답을 위한 대답만 하고 있고,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확실하게 본인이 관심 있다는 표현은 절대 하지 않고, 눈빛이나 반응이 영수랑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어려운데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해보면 옥수는 사실 이 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옥순이 이렇게 3명을 갖고 어장을 관리한다는 거는 뭐 옥순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해는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나름 그래도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나온 거고, 여기 나오는 여자 출연자 정도의 나이면 이제 정말 결혼을 염두한 만남이잖아요. 지금 만나면 이제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대인데, 아주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이 결혼으로 가는 이 누군가를 만나는 게 삶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는 이견이 없고, 그만큼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결정을 신중하고 조금 이기적이게 선택을 해도 못하지 않은 후회가 없어야 될 선택인데,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는 거는 이해가 가서, 그래서 약간의 어장 관리하는 거를 아주 이해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옥순의 입장에서. 옥순의 입장은 영수는 티키타카가 잘 맞으니까 일단 끌리는 건 영수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까지 생각하면 직업적으로는 광수랑 결혼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뭔가 끌리는 건 영수인데 결혼은 광수랑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냥 광수랑도 살다 보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영수와의 그 티키타카와 이런 감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사실 우리가 욕하지만 우리도 저 입장이 되면 해볼 수 있는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다 이제 상철까지 고민하니까 사실은 좀 이게 편들어주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둘 중에 고민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 상철이랑 또 기어코 데이트를 나가면서 뭐 영자를 위해서 우리가 데이트를 일단 나가서 뭐 빨리 만나봐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결국 여론이 안 좋아진 것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상철이랑 나가는데 또 의외로 데이트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던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이해는 가지 않았고, 어떻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랑 저렇게 하고 사진을 찍지? 하는 게 좀 이해는 안 갔는데, 결국엔 광수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영수랑 이렇게 약간 스킨십이 있는 걸 보면서 뭐 그런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냐 이랬더니, 사실 광수의 발언도 적절치 않았죠. 본인이 뭐라고, 뭐 남친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긴 하지만 이제는 광수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느낌이 있고, 그때 옥순이 나는 그렇게 가볍게 스킨십 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끊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같네 하긴 했는데, 상철과의 데이트를 보면서는 이게 1순위, 2순위는 광수와 영수이고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랑 나가서 사실 처음에는 거의 정리하겠다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가서는 이렇게 티키타카를 잘 하고 사람 마음 헷갈리게 하는 걸 보면 좋게 보이진 않았죠. 좋게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나쁜 얘기하는 것 같이 돼서 그러네. 근데 이것도 약간 이해가 가는 게, 상철은 좀 몸이 좋잖아요. 좀 뭐 키도 크고. 그러니까 결국 옥수는, 근데 이런 큰 키가 뭐 좀 체중은 있지만, 근데 이런 큰 키가 광수랑 영수에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옥순이 원하는 건 광수의 직업에 영수 같은 티키타카에 상철 같은 피지컬인 걸 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비난할 수 있냐? 비난할 수 없죠. 우리 다 그런 걸 원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결국 요즘에 뭐 육각형 하듯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데, 그 상황이 사실 저는 이제 옥순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다 접하는 실제 세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개팅에 나갔을 때 나오는 상대를 보면 주선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정확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내가 소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를 알고 싶으면 사실 소개팅에 나가보면 주선자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보면 주선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물론 그 한 명의 주선자로 나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여러 명의 주선자로부터 나한테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한 5명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의 샘플이 있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여자 출연자들이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인데, 남자는 조금 젊은 편이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든 못 했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 그 결혼이 이루어지냐 아니냐에서 결정적인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본인의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어느 정도 순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결정이 존재해야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순이 지금까지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본인이 결혼까지 가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까지 가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상대가 선택해주지 않아서 결혼까지 못 갔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던 거고, 즉 그래서 현재 나는 솔로에 나와 있는 이런 환경은 이 PD가 만들어 놓은 임의의 환경이긴 하지만 결국은 훨씬 더 큰 집단의 세계에 가도 비슷한 상황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이게 아쉽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되게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보면 또 이게 아쉽고, 또 키 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이게 좀 아쉽고, 사실 그게 현실 세계이긴 하죠. 우리가 차은우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옥순이 욕을 많이 먹던데 옥순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영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각형 하듯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았으면 좋겠고, 결혼이 그만큼 또 중요하니까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지금 이 작은 샘플 안에서 나오는 이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결국에 우리의 현실 사회고, 누구는 직업이 좋고 누구는 티키타카가 잘 맞고 누구는 피지컬이 좋고, 그거를 다 갖춘 사람은 이 샘플이 훨씬 많은 집단에 가도 실제로 별로 없고,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누군가가 데려갔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서 옥순을 보면서의 교훈은 한 5명 정도만 만나보면 결국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풀이 대충 요 정도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결정은 그 N수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서 크게 바뀔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도 할 놈은 하고 못하든 안 하든, 안 하고 못하는 놈은 어차피 계속 선택을 못하고.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